생각 속에서 나온 답이 법부님이 원하는 답이에요? 아니에요. 생각 속에는 충분히 했어요. 답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생각 속에 답이 없죠? 네. 거기에는 예외가 없죠. 모든 생각 속에는 답이 없죠. 이 공부에 답은 없죠. 진리는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생각은 전부 분별심이지. 마음이 그린 그림이지. 지금부터 2023년 1월 6일 가행정진 첫째 날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음 공부 또는 공부라고 하는데 이것은 자기가 공부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안 하고 놀아야 되느냐? 그것도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느냐? 그것도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하는 것밖에 우리는 할 줄을 모릅니다. 할 것이 마음에 아무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어떤 건지 도무지 감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방법을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소에 제가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쳤을 때는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공부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 어려우냐? 안 해보던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방식은 자기가 애를 쓰고 내가 머리를 쓰고 내 아는 것대로 내가 아는 만큼 내 방식대로 열심히 힘줘서 내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밖에 모릅니다, 우리야. 근데 이 공부는 왜 어려우냐? 마음에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을 다 놓아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다 놓아버리는 것을 우리는 거의 잘 못합니다. 그것을 못합니다. 그냥 편안하면 그게 놓아버린 건 줄 압니다. 편안한 것이 어떻게 놓아버린 겁니까? 편안한 게 있잖아요. 그건 놓아버린 게 아니죠. 그래서 이 공부를 바르게 해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왜 바르게 못하느냐 하면은 무언가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공부에 해당되는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이 공부에 해당되는 뭔가 마음을 어떻게 먹고 있잖아요. 이 공부에 해당되는 분별을 놓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마음에 정말 그런 것들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게 정말 없는 분들은 지금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그렇다 하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솔직하게. 공부 시간에는 솔직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공부 시간에 참여하신 의미가 없으니까. 나는 그렇다 하는 분들은 이렇게 자기 손을 들고 있으면 안 보입니다. 저한테 뒤에 있는 분들, 지금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화면을 계속 넘겨야 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면은 손들기 하는 거 있죠. 화상 거기 앱에서 손들기 하는 거 할 줄 아시죠? 그 터치해서 그 손이 들려져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아 부부님은 그 질문이 있어서 월봉 부부님하고는 질문이 있어서 손들게 하신 거죠? 네, 아,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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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나는 마음에 아무 일이 없다 하는 분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지금 질문이 있어서 손 드셨는지, 제 이 물음에 대한 손을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법법부님은 질문이 있어서 손 들은 겁니까? 정법법부님? 제 말이 잘 안 들리시나 보네요, 정법법부님. 가만히 한번 잘 보십시오. 이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있으면 그건 분주한 거거든요. 뭐 분주해서 분주한 게 아니고 제가 단어를 선택할 때에는 분주함이 0.1이라도 있으면 그게 분주함이거든. 분주함에 해당되잖아요. 예. 마음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다들 뭐 하고 있습니까? 뭔가 애써서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아무튼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예.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분, 지금 질문 있는 분들 손 다 내리시고 지금 헷갈리니까 우선은 질문하실 분들은 우선 손 다 내리기 하시고 제가 묻는 것에 대한 손을 들어주세요. 질문이 있어서 손 든 분들은 지금 손 내리기 하셨다가 좀 있다가 제가 기회를 드릴 때 손 들게 하십시오. 월봉 보부님도 질문이 있어서 손 드신 거죠? 네, 손 내리기 해주시고요. 이게 방향이 맞지 않은데 그쪽으로 열심히만 가면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이 공부는 기본이 전부거든요. 기본이 전부예요. 근데 나는 공부 조금 했다 이러면은 벌써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첫 발자국이 전부거든요. 첫 발자국이 엉뚱한 데로 갔다. 근데 그쪽으로 계속 가면 열심히 가면 되느냐? 안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요. 항상 그래야 됩니다. 나는 첫 발자국을 내딛는 그런 왕초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착각 다 놓으십시오. 우리는 항상 왕초보입니다. 항상 첫 발자국입니다. 항상 초발심시 변정각. 처음 발심했을 때 문득 바른 깨우침을 깨친 때이다. 그 둘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공부가 진도가 뭐 얼만큼 나갔다, 나는 요만큼 했다, 저만큼 했다 하면 벌써 그거는 다 자기 분별 속에 빠져 있는 거지.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히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점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점검이. 그냥 그대로 분별이 다 놓아져 버렸을 때에 이 본성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무엇을 하느냐? 내가 공부하는 노력을 한다 이겁니다. 분별을 다 놓아버리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근데 분별을 다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끊임없이 공부를 한다. 이 말은 뭐냐? 내가 끊임없이 분별로서 공부를 한다. 즉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고 분별을 하는 거지. 분별로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공부는 분별을 놓아버리는 건데 분별을 하면서 공부하고 있다. 그거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자기는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공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공부는. 그것은 공부 바른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첫 발자국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가면 간 만큼 돌아오기는 더 어렵습니다. 첫 발자국이 틀렸어요. 첫 발자국이 틀린 겁니다. 첫 발자국이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맞아떨어집니다. 근데 우리 분별의 세상 속에서는 자꾸 열심히 어디론가 열심히 진도가 나가서 멀리 가야 되잖아요. 목적점에 도달해야 되잖아요. 저 멀리 목적지가 있으면 열심히 거기 가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 어디만큼 왔나, 어느 만큼 왔나, 그거 알고 싶잖아요. 많이 왔으면 좋겠죠, 진도가. 그리고 빨리 진도가 나가서 목적지에 도달하면 좋겠죠. 이 공부는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런 식이 아닙니다. 그런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된다는 것은 다 놓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다 놓아버리는 게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제일 안 되고, 제일 안 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게 아니고, 하기 싫은 겁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사라지고 싶지 않아. 다 놓아버리는 거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건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법문을 잘 알아듣고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끊임없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끝없이 그걸 묻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세밀하게 하는 법문, 그거는 사실은 법문이 아니죠. 법문이 아니고 분별해서 하는 말이지. 그건 법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세밀하게 뭐랄까 설명, 세밀하게 분석, 세밀하게 뭔가 공부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 왜 공부인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냐? 분별은 전부 공부가 아닌 거기 때문에,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는 공부가 아닌데, 분별심 속에서만 살아온 우리들은 그런 내용을 들을 때 그게 전부 공부에 해당되는 내용처럼 들리거든. 그래서 재미가 좋아. 재미가 좋아. 이런 말씀을 드릴 때에 그거 도대체 잘 모르겠다 하고 질문하는 분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 알아들으셔서 그런지 한 분도 못 알아들으셔서 질문조차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나 못 알아듣겠다. 아니, 한 번도 못 알아들으셨으면 그거를 질문해야 되잖아요. 스님이 얘기하는 게 도대체 그게 뭐냐? 나는 이렇게 알아들었는지 내가 제대로 알아들은 거냐? 이렇게 묻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왜 안 물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다 알아들어서 그럴까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왜 묻지도 않는지.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데 학교 공부 시간에 지식적으로 질문하는 그런 것을 질문한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뭐 자기가 생활하면서 뭔가 굉장히 큰 경계를 만났을 때 그런 거를 질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공부 시간에는 그런 거 질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 거 정도는 자기가 소화하고 지나가야 되는 거고, 이런 정도의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법문 중에서 그건 무슨 말인지 나는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너무나 잘 알아들어서 아무도 그런 거를 묻지 않는 건지.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왜 묻지도 않는지 모르겠어요. 물어서 못 알아들었으면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같은 질문이라도. 물어서 그 질문에 해당되는 답이 있어서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방향이, 자기 스스로 방향이 잡아지도록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라고 하는 건데, 뭐 아무튼
그거는 자의로 하시고, 뭐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정도의 질문은 이제는 안 나와야 될 겁니다. 그거는 뭐 그런 질문을 하는 시기는 지나갔죠. 그거는 스스로 참고해서 스스로 간절히 참고하면 그 진짜 답은 자기에게서 답이 뭐 내용이 답이 나온다는 게 아니라 자기 분별이 예, 떨어져 버렸을 때에 그 진실이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이제. 음, 다 분별입니다, 다. 그 어제 밤 늦은 시간에 그 우리 저기 그 공지사항 올리는 그 방에 그 방에는 공지사항 법회 공지사항을 올리는 용도의 방이기 때문에 다른 이외의 글들은 올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지켜주시고. 근데 제 보니 이 어쩌다가 한번 눈 뜨는 경험이 있었던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그게 바로 본인이 분별에 빠져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 분별심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해결이 안 나서 답답해 할 때에 대답하는 거 보면 다 자기 생각 속에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거는 상대방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도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거고. 물론 그분은 공부 참여를 안 하고 계시니까 이게 참여하고 계신 분들하고 안 하고 계신 분들하고 대답, 반응 이런 게 나오는 게 보면 다르거든요. 그렇게 혼자 한다고 하는 분들이 주로 그런 증세가 많아요. 그게 자기가 그게 바로 아르마리 속에서 말하고 있다는 거를 자기는 이제 한번 벗어나는 체험이 있었다 생각하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생각에 빠져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분별인 줄 모르죠. 이렇게 점검이 안 되니 이제 자기식으로 계속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많아요.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들어보면 다 맞는 말들 하는 것 같잖아요. 말 내용만 보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법문, 그러니까 뭐랄까, 이렇게 점검을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럼 벌써 틀린 거죠. 이게 알고 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 분별 속에서 대답을 하는지 아닌지가, 그건 뭐 다 보이죠. 긴 세월,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분별하는 이 강한 업식이, 이 습관이 조금씩 오랜 세월 동안 녹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공부가 깊어져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긴 세월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만 지나간다고 절대 바른 공부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여러 번 드렸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뭐 20년 공부했다, 다른 사람은 30년 공부했다. 그런 말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20살, 30살이 되면 다 똑같이 반듯한 어른으로 자라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도. 아주 심하게 말하면 태어나지 않으니만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공부는 더 그렇습니다. 더. 이제 세월은 지나서
세월이 지나면 당연히 몸은 어른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월은 지났는데 공부는 거꾸로 가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래서 세월이라는 것에 속지도 마시고, 또는 한번 눈 뜨는 경험이 있고, 뭐, 10년은 너무나 짧은 세월입니다. 10년 만에 공부 별로 안 됩니다. 그 정도 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깊이 있게 공부가 되는 것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20년, 30년 그것도 긴 세월이 아닙니다. 이 공부에는. 비록 20년, 30년간 정말 오로지 모든 것을 다 놓고 공부에만 전념을 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 다 자기식으로 자기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공부가 됐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그래서 이제 상만 높아져 있어요. 미안하지만 본인한테만 그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또 주변에서는 공부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상만 높아져 있어요. 그거 뭐 합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좀 잘난 척 하다가 죽으면 뭐 합니까? 자기한테 하나도 이롭지 않은데. 그리고 남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고. 이게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다들 이러고 있고, 여기서 이러지 않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아요. 이러지 않기가 참 드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 각자 그게 내 경우겠구나. 내가 지금 그러고 있겠구나. 내가 앞으로 그러겠구나. 라고 명심하시고 이 공부 어려운 공부다. 매우 어려운 공부다. 매우 세심한 공부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 속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서 공부가 좀 되는 것 같고 진도도 좀 나간 것 같고 이런 게 공부이고 그런 느낌에 속아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 자꾸 조금씩 나오는 게 여기저기에 주변에 보면은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문 있는 분들 이제 손들기 하셔도 좋습니다. 질문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 점검입니다. 뭐 물을 게 있어서 묻는 게 아니고 자기 공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내가 공부한 게 좀 있는 사람들만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공부한 게 있는 사람들만 내놓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간에는 잘난 척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한 게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공부가 좀 되면 좀 잘난 척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공부가 여러분들 다 다르죠. 성품도 그 성격, 살아온 그 과정, 그 습관 다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도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쳐다볼 것 없고 나는 내 공부하면 되는 거죠. 내 공부하면 되는 거니까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점검하실 부분이 있는 분들은 손들기 하십시오. 네, 시아버부님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아입니다. 네, 저는 여기 두 번째 참여하게 사실은 저번 주 목요일 날 처음 참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손들기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요. 요번에는 그거를 법우님이 가르쳐 주셔서 들어오자마자 손 들기 했어요. 그래서 좀 네. 팔이 아프던 차에 잠시 내렸어요. 음, 그런데 그 목요일 날하고 1월 1일은 저희가 차례를 지내는 날이라 참석을 못했고요. 네. 오늘 이제 두 번째 네. 참석을 하게 돼서 오늘 신고식 겸 인사드리려고 네. 먼저 네. 손 들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도 네. 용기 있게 손 들셨네요. 예, 인사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 음소거 너머로 모두들 환영합니다라는 소리가 이렇게 환청처럼 들리네요. 네. 네. 자, 그렇죠. 앞으로 스님과 법우님들하고 공부를 해 나갈 때 저는 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표현, 그 집 나간 아들 생사도 모르고 그 소식도 모르는 그 아들 찾아 헤매는 그 애간장이 타는 어머니의 그 간절함, 저는 그거 하나만 하고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아우, 예전 통화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뚜꼭지가 열린 것처럼 계속 울어요. 제가 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있어 봐라라는 그 방법 아닌 방법을 하신 법문을 사실은 어저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조심스럽게 나를 근데 저는 나를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가슴이 메어가지고 울음이 나와서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가슴이 메어져. 예, 어쨌든 그 절절함 하나 갖고 가겠습니다. 그럼 근데 질문이 네, 그 법우님은 어떻게 해오셨는지 뭐 말씀하실 수 있는 만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 공부한 거요. 네, 어떻게 인연이 돼서 또 어떻게 해오셨는지. 예, 이전에 한 10여 년 전부터 다른 선원에 어떤 책을 계기로 해서 그 선원에부터 말씀을 쭉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불교라는 거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불교의 이제 첫 발자국이 발심, 발원, 뭐 이래서 전성 이런 과정도 뭐 많이는 들었겠지만 그게 제 문제로 이렇게 그리고 저걸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정말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스승님이 돌아가시고 또 저도 나이도 들고 했을 때 어떤 이제 우리 같이 있는 신한 법우님들이 이제 다른 선원에 한번 찾아가보자 해서 다른 선원회를 갔는데 그쪽에서는 정말 체험만을 너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로서는 거기서 발심이라는 것을 처음 알고 그동안 10여 년의 나의 나태함 이런 것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 발심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우리 성례 스님 너무 좋다고 해서 이쪽에 오게 됐죠. 그래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거의 2달이 되어 오는데 1달 반 전에부터 뭔가 가슴이 훅 뛰고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눈물로 직행을 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랑 인연이 돼서 여기에서 한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뭐 유튜브 거를 음, 계속 듣는데 음, 너무 마음에 음, 아주 마음을 치는 그런 법문을 많이 듣고 그러고 있는데 이게 울음은 별로 멈춰지지가 않네요. 음, 가슴이 너무 아프고 이제 좀 지친 것 같아요. 음, 오늘까지요. 음. 그 어떤 게 그렇게 가슴에 많이 와닿던가요? 어떤 부분이, 어떤 법문이? 20대 때로 모든 법문을 들을 음, 때마다 음, 그게 계속되지는 않지만 음, 어떤 달달하고 간절하고 이런 음, 말에서도 많이 음, 울었던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정말 오늘까지는 나라는 말을 정말 몇 번 못했는데 음, 이게 조심스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음, 가슴이 메어가지고요. 음, 예, 음. 나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어죠.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죠. 네, 그런데 어떤 단어이든, 나라는 단어이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네, 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나뉘어져 있죠. 각각 네, 단어에 해당되는. 근데 그 뜻은 우리가 만든 생각 속의 뜻이고, 실상은 어떤 단어든 같은 겁니다. 같은 거. 네, 그런데 우리는 그 에, 의미 속에서 살고 있죠. 의미 속에서. 네, 그러니까 그것이 뜻하는 의미 속에서 살고 있죠. 네, 음. 그게 바로 마음이 그린 그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네, 의미 속에서 삽니다. 의미 속에서. 이거 하나입니다. 이 공부가 딴 게 아니고 의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즉, 생각 속에서 살고 있다. 마음 속에서 살고 있다. 같은 말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음을 어떻게 다르게 바꾸는 것이 마음 공부인 줄 알아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마음에 손을 대려고 합니다. 이 선 공부를 한다는 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결과가 안 나옵니다. 결과가 있어도 미비합니다. 어, 마음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다 놔버리라 하는 겁니다.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왜 놓으라고 하느냐 하면 마음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의미를 두고 살기 때문에 거기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 놓으라는 게 뭐 그래 사람들은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자꾸 그럽니다. 다 놓고 어떻게 삽니까? 아, 실제로 놓아 봤느냐? 어느 그 대기업의 회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대요. 누가 뭐라고 이유를 말하면 너 해봤냐? 그건 네가 해봤냐? 정말 그겁니다. 예, 이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는 그겁니다. 그거. 음, 내가 내가 없어지는. 내가 없어지면 세상이 없어지는 거죠. 예, 세상이 곧 나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는. 내가 없어진다는 것은 실제로 제가 아까 실제로 해보시라. 그 대목이었었구나. 실제로 해보시라. 실제로 내가 없어 봐라. 실제로 나를 한번 놓아봐라. 그렇게 안 해본 사람들은 뭐 말을 하면 안 되죠. 해보고 말을 해야 돼. 해보고. 안 해보고 뭐 스님 내가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나를 놔버리면 어쩝니까? 안 해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해보고 나면은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게 되니까. 원래 안 해본 사람이 말이 많아요. 네. 그러면은, 나는 정말 그러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이거 안 된다. 라든가, 뭐 10번이든 20번이든, 나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된다. 라든가, 그런 말씀들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스님이 또 분별이라고 할 거고, 그러면 뭐, 이렇게 머리를 먼저 써버려요. 내가 이런 말 하면은 스님은 그거는 또 뭐라고 할 거고, 내가 이렇게 물으면 스님의 답변은 나는 안 물어봐도 다 알고 있다. 이러는 분들이 공부 제일 해로운 거예요. 그게 앉아서 머리만 쓰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부딪혀 보지 않고. 실제로 실전에서 끝없이 부딪혀 봐야 되는 겁니다. 부딪혀 본다는 게 자기가 앉아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것도 분별이지. 그런데 이거 뭐 말해봤자. 이거 머리 쓰는 거예요. 그거 공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거는 앉아서 머리만 쓰고 있는 것이. 스님한테 무슨 소리를 듣더라도 자기는 끝없이 부딪혀 봐야 됩니다. 자기가 진짜로 해결이 될 때까지. 진짜로 해결이 될 때까지. 끝없이 부딪혀 봐야 됩니다. 네. 제가 그랬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것도 분별인데 뭐, 이것도 생각인데 뭐, 내 이렇게 물으면 스님이 이렇게 답하겠지?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분들은, 그러고 있는 게 가장 해롭습니다. 그러고 있는 게. 그거는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쓰고 있는 거, 이것만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 뭐 공부해요. 그냥 여기 꿈에 빠져 있는 거지. 시아버부님 이제 지금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절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네. 항상 절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뭐 절절하다고 해서 꼭 뭐 감정적으로 어떻다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아까 법부님이 말씀하셨듯이 집 나간 자식 생각하듯이 그 정도로 절절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자식이라고 해도 부모가 그래도 잠시씩 놓칠 때도 있을 겁니다. 사람이다 보니. 아무리 자식이 나갔다고 해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공부도 아무리 절절히 한다고 해도 그래도 놓칠 때가 있는데, 하물며 집 나간 자식, 또 그런 말 하잖아요. 배고픈 고양이가 쥐를 노리듯, 배고픈 어린 아기가 엄마 젖찾듯 그렇게 하라고 했는, 옛날에 그런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 우리 마음은 네, 이렇게 해야지 해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마음의 원리가.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그걸 원하면 저절로 그렇게 되어져야 돼. 원하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보고 싶다. 그럼 저절로 끊임없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지. 나 그 사람 간절히 생각해야지 한다고 생각이 나는 게 아니잖아요. 저절로 보고 싶으니까 저절로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보고 싶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보고 싶으면 생각나지 말라고 해도 자꾸 생각이 나거든.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면, 정말 간절히 진심으로 진짜 자기가 자기로부터의 자유를 정말 원하면 저절로 절절해지고 저절로 벗어나는 쪽으로 가게 되고, 물론 금방 되지도 않고 우여곡절도 겪지만 결국은
되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언제까지 그렇게 절절해야 되느냐? 죽을 때까지. 네.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해공보부님. 해공보부님 손 드신 분. 네, 됐어요? 네. 예. 아, 얼마 전까지는 하는 게 뭐냐? 공이 뭐냐? 청명법중의 진면은 어떤 것이냐? 이게 뭐고? 이런 생각이 완전히 골똘히 있었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냥 본문에 있는 거, 선생님 말씀하는 거 다,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이 아는데, 아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어제부터는 몰라가자. 이놈이 먹고, 난 몰라. 공이 먹고, 난 몰라. 모르면 어쨌든, 그거 뭐, 예, 청경법실 뜻대로 되겠지, 몰라요. 먹고, 몰라. 이렇게 되시겠거든요. 제대로 가는 겁니까? 음, 말씀을 다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막 알려고 막 꼴뚜하게 갈고 하는 게 아니라 놓아버렸어요. 그냥 난 몰라, 뭘 몰라, 난 몰라. 내가 아무리 해봐야 공이 뭔지 몰라, 참 담나가 뭔지 몰라. 그러니까 몰라, 그냥 몰라. 그래도 또 떠오르죠. 그러면 뭐고, 모르는데 또 떠올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아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발음이 좀 불분명하게 들리거든요. 혹시 그래요? 네, 그 상태를 조금 바꿀 수 있나요? 마이크가 잘못됐나? 뭘 떠졌네요. 지금 좀 어때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발음이 굉장히 좀 그냥 대충 제가 감으로 들었거든요. 발음이 불분명하게 들려서. 제가 호흡이 안 좋아서 발음도 그렇게 못합니다. 예. 아니 지금은 좀 좋아졌습니다. 지금 아까보다. 예. 네네네. 예. 늘 나는 넌 먹고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애매했던 여러 가지 법문들 내용 조사님들 말씀들이 톡톡톡 무슨 계란이 뛰어나오듯이 뜻이 확 들으니까 싫은 것 같은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쯤 되니까 이거 아는 것일 뿐이잖아. 아는 것일 뿐이잖아. 예, 아는 것일 뿐이잖아. 너 참나가 뭔지 체험해 봤나? 아이고, 그래서 굉장히 답답해. 이거 좀 제발 좀 체험했으면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갈구했어요. 꿈에 어디가 서 있는데 일 가라 가니까 이건 아니야. 너가 막아요. 저기 가면 저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저거 아니야. 또 어디로 가야 하나고 뭔가에 있는 꿈까지 꿨어요. 아마 평소 생각이 그러다 보니 그런 거 모양인데. 그래서 어제부터는 이놈이 먹고 난 몰라. 그저 모를 뿐이야. 몰라 모른다니까. 이렇게 뭐 화두라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제대로 가는 건가요? 지금 제 말을 집중해서 완전히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그러면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으면서 제가 물을 때는 대답해 보십시오. 예.
알든 모르든 모르니까 답답하다 이거잖아요. 예. 그죠? 모르니까 답답하다. 알면 안 답답하겠죠. 알아도 알려고 하는 마음이 그 자체가 알아버리니까 또 답답하죠. 그렇죠. 알면 알아봤자 그것은 알게 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알아봤자 마찬가지로 답답하겠죠. 예. 알게 된 내용이 실제로 그거는 아니니까. 맞습니다. 예.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됐다고 해도 그것은 알게 예, 된 아니죠. 내용이지 그 내용이 그 사람은 아니죠. 그냥 알게 된 내용이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그러면 지금 몰라서 답답하다 해도 몰라서 답답하다. 자, 몰라서 답답하다는 현상이 있죠. 그죠? 예,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르든 알든 모른다는 현상도 나오고 안다는 현상도 나오죠, 지금. 안다는 현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모른다는 현상이 나오는데 예. 안다는 현상이 나왔다고 칩시다. 안다는 현상과 모른다는 현상이 근본적으로 봤을 때 차이가 있나요? 둘 다 알아봐네요. 둘 다 아루 말이죠. 예. 그러면 안다는 현상이든 모른다는 현상이든 그 내용은 동일하죠. 그렇죠. 예. 그죠? 현상의 색깔은 달라도 똑같은 현상이죠. 똑같은 경계죠. 예. 그렇죠. 똑같은 경계죠. 예. 그러니까 알든 모르든 그거는 똑같은 거죠. 그럼 뭐 들어갑니까? 그죠? 예. 그래서 거기까지 그 머리가 더 나가지 말고 제 말을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예, 예, 예. 그럼 안다는 현상도 나오고 모른다는 현상도 나오죠. 그러면은 좋아요. 자기한테는 지금 모르는 현상만 나왔다. 뭐 아는 현상이든 모르는 현상이든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는 현상과 모르는 현상과 이거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선생님 말씀드린 거 그냥 방향만 바뀌어서 똑같은 거네. 색깔만 다르죠. 안다, 모른다 이거. 예. 색깔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까? 예. 근데 지금 생각으로 분석해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렇게 대답하기보다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대답하기보다 생각하기 이전에 대답해 보십시오. 나오는 대로. 그냥 텅 비었어요. 그냥 텅 비었다 그런 대답 말고 제가 묻는 데에 대답해 보세요. 텅 비었다고 꽉 차 있다고 뭐가 다른가요? 빨리 대답해 보세요. 같다고 느껴집니다. 분별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답하다하고 시원하다하고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것도 같아요. 답답함이 있어야 시원함이 있으니까. 아, 그건 생각이고. 그죠? 예. 그건 생각이죠. 답답함이 있어야 시원함이 있다. 이건 생각이지. 생각 있기 이전에 나오는 대로 대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답답함과 시원함이 뭐가 다릅니까? 있다와 없다와 이 소리가 같다면서요. 그러면 답답함과는 다른가요? 시원함과는 다른가요? 다 같은 건데요. 실제로 같습니까? 지금 법우님한테서 같냐고요? 안 같죠? 자기한테서 같냐고. 논리적으로 같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거는 논리적으로 생각이 같다는 나온 것은 그거는 생각이지 생각.
예, 예, 맞습니다. 실제로 갔냐 이거죠. 못 벗기면 아무 생각 안 나는데요. 갔다는 생각이지. 예, 왜 생각으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세요, 지금? 오랜 습이죠. 못 벗어요. 못 벗으면 그냥 끝이지 뭐. 그렇네요. 사생 결단하고 지금 벗을 마음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왜 오랜 습이라는 변명이 나옵니까? 지금 오랜 습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입니까, 지금? 사생 결단을 안 하니까 오랜 습이라는 말이 나오지. 지금 집 나간 자식 생각하는데 오랜 습이죠. 이 말이 나오겠습니까? 응? 덜 급하다 이겁니다. 덜 급하다.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은 덜 급하다는 거예요. 법우님이 생각의 오류를 일단 철저하게 알아야 됩니다. 생각의 오류는 뭐죠? 상이죠. 네? 모든 생각들은 상이죠. 모든 그렇게 그 머릿속에서 끄집어낸 대답 말고 실제로 자기가 경험적으로 우러나오는 말, 자기 말을 해보십시오. 경험적으로 우러나오는 말. 방금도 대답하셨듯이 이거나 저거나 그거나 전부 생각이죠. 예, 그러면 전부 생각인데 지금 법우님도 왜 생각 속에서 또 답을 찾고 있냐고요. 생각 속에서 나온 답이 법우님이 원하는 답이에요? 아니에요. 생각보다는 충분히 했어요. 답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 생각 속에 답이 없죠? 네, 거기에는 예외가 없죠. 모든 생각 속에는 답이 없죠. 이 공부에 답은 없죠. 진리는 거기 있는 게 아니죠. 생각은 전부 분별심이지. 마음이 그린 그림이지. 그 그린 그림은 그림 속의 빵은 진짜 빵이 아니잖아요. 근데 못 벗어나네요. 큰일 났네요. 아니, 그림 속의 빵이 진짜 빵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히 절감을 하기만 해도 정말 절감한다면은 이 생각을 따라가지지 않을 거예요. 법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따라가지지 않을 거예요. 법문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전부 허상임을 절감을 하셨다면은 자기 생각의 의미를 두어지지 않을 거예요. 절감을 하셨다면. 절감 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대단한 생각을 했어도 그거는 뭐예요? 다 생각이죠. 생각이죠. 대단한 생각이든 대단하지 않은 생각이든 그거는 우리가 생각으로 의미를 둬서 이거는 대단하지 않은 생각이야. 이건 시시한 생각이야. 이건 대단한 생각이야. 그것도 생각으로 구분해 놓은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생각 속에서 대단한 물건을 생각하고 시시한 물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대단한 물건과 시시한 물건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둘이 차이가 있나요? 차이를 생각해봐야 생각이 길어가니까. 어차피 이것도 생각이고 어차피 이것도 생각이잖아요. 예, 생각 속에서 대단한 법을 생각하고 생각 속에서 외도의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차이가 있나요? 사법. 둘 다 생각인데요. 둘 다 생각이죠. 예,
지금 절감이 됩니까?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법도 아니면 완전히 외도 사법 하물며 법도 버려야 하거늘 비법이랴 그랬는데 사실 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비법이라고 생각하는 거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 둘 다 뭐예요? 생각입니다. 지금 절감이 됩니까? 조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슴을 쳐야 됩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의미를 뒀던 이 정법이 사법과 다를 게 없는 그냥 생각이었다니. 가슴을 쳐야 되는 거죠. 그렇네요. 사람들은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이런 말로는 뭔 말을 못합니까? 말로는 다 도사죠. 그런데 그게 가슴을 쳐야 돼요. 부처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이게 둘 다 뭡니까? 생각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색깔만 다르죠. 네. 다른 생각이라는 색깔만 모양만 다르지. 생각의 모양만 다르지. 에? 나라는 생각, 너라는 생각, 태어났다는 생각, 죽었다는 생각, 깨달았다는 생각, 못 깨달았다는 생각. 또 뭐 있죠? 안다는 생각, 안다는 모른다는 생각, 그렇지. 모른다는 생각. 뭐, 한번 보세요. 이것의 오류. 안다는 생각, 모른다는 생각. 또 답답하다는 생각, 시원하다는 생각. 깨달았다는 생각, 네. 어리석다는 생각, 네. 그것도 생각입니다. 그렇죠. 생각 아닌 게 뭐 하나라도 있는지 찾아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가슴을 쳐야지. 어떻게 찾나요? 예? 없는데 생각을 빼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뭘 찾나요? 생각을 빼고는 아무것도 정말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게 절감이 되어져 버리면 지금이라도 해결이 낫죠. 그놈의 생각이. 근데 또 거기서 다시 또 생각으로 그런데도 무엇을 찾나요? 라는 생각으로 또 해결을 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러니까 정말 절감이 안 된 겁니다. 정말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해결이 낫거든요. 그놈의 생각이. 예. 생각 속에서 그것도 생각이네요. 생각 아닌 게 없네요. 그러면 무엇을 찾나요? 라는 생각. 결과는 또 생각. 생각 속에 보배가 아니구나. 생각 속에 똥이 아니구나. 생각 속에 보배나 생각 속에 똥이나 그냥 둘 다 똑같은 생각에 불과하구나라는 게 그게 완전히 가슴을 확 쳤다면 순간적으로 딱 거기서 벗어났죠. 지금이라도. 덜 절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